with Japan. Let's step it! 저는 사실 AI나 IT 쪽 이런 관련 업계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텐데, 흔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이제 시행이라는 업무를 하는 시행사이고요. 인프라를 해서 이제 시행법이고, 그 회사에 개발 사업 전체를 어쨌든 총괄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심표에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요 자리에 제가 이제 참석하는 게 조금 이상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제작주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해서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들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관점에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상품과 이 데이터 센터하고 어떤 식으로 좀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그 방향들을 정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전체적으로 딜레이 된 것 같아서 전체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식산업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품다 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설명드릴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시행사,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어려움들과 이 어려움들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상품과 좀 콜라보해서 새로운 시장을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담겨져 있는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회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시행사업,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이나 분양 대행까지 어쨌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 사이클을 다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상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동주택도 하고 오피스텔도 하고 여러 복합 상품들도 하지만 주로 저희 회사에서 많이 하는 부동산 상품이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상품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부동산 업계 전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이라기보다는 2년, 3년 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어려움 바로 직전에는 과도하게 시장이 좋았던 팔장이라고 하죠. 그 시장이 되게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상품이 좀 어려움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했던 지식산업센터들이 보통 규모들이 저희가 좀 커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고향 향동에 있던 플렉스대시아 태영건설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한 44,000평 정도 됩니다. 44,000평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1,200개 기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하남 이사 쪽에 저희가 상당히 좋아하는 데고, 남양주나 목포, 경산, 주로 이제 수도권 지역에 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회사다.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했던 현장들 그냥 텍스트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개 대표 현장들 보여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있는 당산동에 있는 하이퍼타워라고 하는
영등포 부청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현장 중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 현장이긴 한데 한 4,000평 정도. 그 옆에 공동주택 현장하고 옆에 향동문 같은 경우는 43,000평, 보통 이제 10,000평에서 4만 평 정도 규모의 사업들을 많이 했고요. 제일 작은 현장이긴 한데 오늘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요 강산동 현장에 관련된 내용이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대표 현장들 저희 좀 많이 한 회사입니다. 좀 자랑하고 싶어서 적어놨어요. 일단 뭐 다들 아시기는 하실 텐데 제가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상품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상품이에요. 사실 이게 뭐 전 새로운 상품은 아니고 공장지대, 구로라든지 서울의 중고업 지역 크게 대표적인 곳이 구로동, 과거 영등포 물레동 쪽, 그리고 더 핫한 성수동 이런 지역이 서울에 몇 안 되는 중공업 지역인데 이 중공업 지역에 예전에는 공장들이 많았겠죠. 70년대, 60년대, 70년대 공장들이 많았고 그 공장들은 대부분 제조업을 하는 공장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땅은 한정돼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은 보통 뭐 2층짜리, 3층짜리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울이라는 공간 있잖아요. 땅값이 비싼 동네인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못하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공장이긴 한데 8층짜리, 10층짜리 이렇게 이제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지어서 공장용 부스나 아파트형 공장이 공급이 되다가 90년대에 구로를 중심으로 한 IT 닷컴이라는 예전 IT 업계 경기군가 뭐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가면서 똑같은 이름인데 제조업뿐만 아니고 지식산업이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작업에 입이 전환해서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 큰 건물을 지으면서 산업이긴 한데 지식산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단순히 이제 생산 시설뿐만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안에 보면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지만 사무 기능이 연동되고 연구개발, 첨단산업 지원, 정보통신 산업에 세력화된 시설로 설계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여러 기업들 간에 각종 시너지가 있고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보통 위치하고 있는 곳이 도심지 내지는 신규로 조성되는 특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자족용지라고 하는 곳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대구 주거단지와 연계된 업무 산업을 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서 오늘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중소기업 내지는 벤처기업의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을 하는 게 목적이었죠. 저렴한 비용이 가능했던 건 다층형 집합 건물입니다. 같은 땅 위에 똑같은 땅 면적 위에 보통 한 400% 정도의 인종률을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저렴한 공급이 가능했던 좋은 위치에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했던 상품이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 내지는 기업강국의促진, 첨단 여러 가지 이제 작은 IT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뿐만 아니고 여러 공간들이 필요한데 모여있다 보니까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이나 휴게실, 내식당, 기숙사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해서 이런 주요 기능을 가지고 개발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앞에는 좀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그림도 좀 좀 어두침침한 그림을 해놓으셨는데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현재 상황인데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이 저희 2000년대 후반,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동산 상품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기업들이 임대를 놓고 기업들이 임대료를 내고 임차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직원들 출퇴근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자꾸 이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건물주하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임대료 정도면 싸게 공급받아서 입주하기 좋겠다라고 해서 분양도 그렇게 잘 됐었고 특히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초기에 분양했던 지식산업센터가 1,000만 원도 안 되게 분양을 했는데 평당 2,000만 원이 되고 2,500만 원이 되면서 대표적인 투자 상품으로 좀 변질이 됩니다. 4, 5년 전에 투자 상품으로 변질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니까 저희 같은 시행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공급하기 시작했고 잘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2023년 말 기준 1,000개 이상 대부분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하고 경기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래서 공급이 좀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특히나 4, 5년 전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들은 현재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많은 지상들도 밑에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가 잘 안 되고 공급 가입에 따른 입주율 저하 또 다 지어졌는데 잔금을 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입주할 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불황 여파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율이 저하되고 잔금을 잘 안 내시고 그에 따라서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말에 다니시다가 수도권 외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보시면 가끔가다 들어가실 계획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지상 같은 경우에는 심한 곳은 70~80% 이상 공실이 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공실률이 증가가 되고 공실이라는 무기는 수익률도 당연히 안 나오지만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도 계속 생기고 관리비 부담도 생기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배워가주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실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고민할 수 있는 게 저희 지식산업센터 싸게 임대 놔드릴게요. 싸게 들어오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싸게 임대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내용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고 해야 되는 기능들 그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고 굉장히 그냥 싸게 쓸 수 있는 사무실 정도의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저가 임대가 되다 보니 잔금을 더 안 내시고 더 입주가 안 되고 이미 공급된 건들은 공급하다가 중간에 지금은 이제 점점 공급이 줄고 있지만 이미 공급된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수도권 성수동이나 구로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위에 있는 공급 과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로 고민이 생기고 있다. 저희도 역시 아까 보셨지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한 회사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지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현장들은 대부분 그래도 다른 현장 대비해서 잘 끝나고 있는데 이런 공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과제들이 생기게 됐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 이제 한계 정도 같은 얘기인데 당초의 이 취지에 맞는 입주 기업을 찾는 게 지금 한계가 좀 있어요. 부동산도 어려워졌지만 기업들도 많이 어려워졌죠. IT 쪽도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기업들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지식산업센터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다양한 주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게 이게 공급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으면서 여러 관련 업종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이 트렌드에 잘 맞추는 상품으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상품으로, 사실 저희 같은 시행사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시행사나 시공사나 금융사에서 우연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개발이 아닌 그런 그냥 잘 팔리는, 좀 싸게, 면적 좀 크게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들과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지식산업센터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문제다. 공실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 본인이 직접 쓰는 거 아닌데 임대해서 누군가가 임대료를 내고 쓰는 사무실로 가다 보니까, 근데 그 사무실을 쓰고자 하는 분들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 못하고 수익률 저하,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공실될 수 있고요. 지속적인 이 공간에 대한 수익 모델이 부재하다,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한계 극복에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지산들은 아직 이런 고민들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행사가 망하고 시공사가 망하고 지금 계속 시장의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나마 좀 힘을 노력하는 현장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트렌드에 맞는 시설들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친환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근무 환경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비를 낮춘다거나 입주한 기업들의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는 노력들. 그리고 제일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기사들 보시면 제타큐브뿐만 아니고 이런 비어있는 지산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일부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부록에 있는 지산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로 허가가 났지만 충분한 수준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로 건물 전체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로 이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충분한 수준만 확보되면 설계적으로 조금 완벽한 데이터 센터는 아니지만 어느 데이터 센터, 대형 데이터 센터로 전환 가능한 설계를 반영해서 지식산업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처럼 활용하는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얘기하니까 좀 많이 수요들이 만들어진다, 보통 인프라 수요가 필요하다, 지식산업센터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거는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나 제작부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는 그 시장성을 믿는 거죠. 어쨌든 지식산업센터가 지금처럼 그냥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팔아서 공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개발의 측면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고민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데이터 센터를 전복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규 사업의 기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AI 관련 산업들 중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제사항들, AI 관련 규제사항들을 기업에서 그런 규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식산업센터에 넣으면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과 이런 소규모 데이터 센터의 내용들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데이터 센터 요 부분은 다 아시는 건데, 데이터 센터 많이 확충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 토지 확보가 힘들고요.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수정, 전기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발업체에서는 수정까지 어느 정도 한전하고 얘기를 해놨는데 수전 라인상 아파트 단지를 수전이 지나가야 되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세대당 500만 원, 1000만 원 전체 사업이 몇백억이 그냥 민원 처리가 나가야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공급에 한계가 있다. 그런 국민들도 지금 어쨌든 저희가 저희한테 기회일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재택주구의 소규모 데이터 센터 사업과 저희 사업과 콜라보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 데이터 센터라고 지금 재택주구에서 아마 그때 보셨겠지만 저도 봤고요. 여러 곳의 지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나노 데이터 센터 재택주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에는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소규모 공간에서 가능하다. 직선센터 한 실당 규모가 저희가 작은 것들은 12평에서 보통 20평, 25평 가장 큰 호실들 같은 경우가 50평 정도가 지식산센터에 공급되는 호실들 면적인데 가장 작은 공간으로 공급되는 한 10평 내외, 12평 정도의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지식산업센터는 건물의 특성상 산업을 하기 위해 만든 공장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띄워보면 옆에 인구의 공장이라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기 때문에 한 실당 들어가는 전기가 일반 사무용 건물이나 가정집보다는 훨씬 많은 전기가 들어가서 소형 서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에 일단 적합한 공간이고 또 재택주구 쪽에서 소형 나노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시면서 많은 기관들로부터 인증도 받으시고 수상한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한 신용, 크레딧, 아니면 신뢰를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보자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재택주구 쪽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서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AI 연산 자원에 대한 지원 시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 확장성이나 보안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재택주구에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리드와 재택주구의 리드가 좀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지만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저희는 좀 만들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아까 처음에 저희 시행을 했던 여러 프로젝트 현장 중에 영등포 당산동, 영등포 구청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하이퍼타워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저희가 끝냈는데 전체 실 중에 85% 정도는 분양을 다 끝내고 입주를 다 하셨어요. 남아있는 공간이 일부가 남아있어서 당산동에 있는 하이퍼타워에 재택주구와 저희 회사가 공동 투자를 해서 나노 DC 시스템을 검증 모델을 하나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업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나 설치를 하고 검증 모델을 지금 계획대로라면 아마 이번 달에 투자에 대한 얘기들은 다 준비가 되는 상황이고요. 1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설치 및 운영 진행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시행사 입장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재택주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런티가 되는 게 이제 상호간에 확인이 되면
그 프로토타입 그 검증 모델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당산도뿐만 아니고 여러 몇 개의 현장들이 더 있습니다. 현장들의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비스 확장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장하고 여러 개의 검증 모델에서 큰 문제가 없고 이제 하면서 나온 데이터로 저희도 여러 가지 마케팅 모델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 향후에 아마 내년에는 좀 범용적인 상품화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서비스 런칭하고 확대해서 저희 현장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지식산업센터에 공급될 수 있는 충분히 시장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에 원하는 데이터를 좀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 거의 한계왔다고 저희 특히 직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잘 지어서 그냥 분양을 하고 분양 수익으로 시행사가 돈을 버는 이런 식의 사업들은 더 이상 큰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첨단 기술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좀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그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비용만 나가는 매물단지거든요. 그 안에서 뭔가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은 마케팅적인 면에서 재미난 모델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 오늘 좀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마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제작 규모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실질적인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숫자를 가지고 고민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재미난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드릴 말씀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